시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로 나타났다 시즌2 18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시즌1에서 맹활약 했다가 떨어져 나간, 그래서 본인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살아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예선 통과를 하지 못한 김강진 의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강진 의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름인데 여기 진짜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이름을 살려드리려고 다시 긴급 투입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뵀는데 청취자 여러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재미없는 방송 열심히 듣고 계셨을 텐데요. 예, 이렇게 다시 찾아뵈서 근데 왠지 선거 끝나고 바로 이 방송 없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다음 주에 이 막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컷 유세단 단장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피곤해 보이고 몸무게도 조금 줄은 것 같긴 한데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유세인 더컷 유세단 단장 정청래입니다. 바쁘시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바빴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3시간 자는 것 같아요.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네. 손혜원 후보가 나온 마포을 네. 새누리당 후보에게 뒤진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되지 않은 당에서 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거는 0.3% 이기고 적극 지지층에서는 15%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투표 많이 하면 이기는 거죠, 뭐. 그래서 손혜원 위원장하고 유세차 같이 타고 다니면 아파트에서 문 열고 손 흔들고 그리고 막 가게에서 뛰어나와서 인사하고 V자 그리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제 선거 4년 전보다는 더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예. 네. 자, 더컷 유세단이 지난주에 이재희와 함께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여수를 방문했는데 그 전까지 여론조사가 주승용 후보가 압도적으로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이기는. 예. 근데 뭐 우리가 갔다 와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초접전을 붙어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갔으면 이길 뻔했네. 그러니까 왜 안 오셨어요 그때? 다시 한번 가셔야 되겠는데요. 아 이거 참나. 그때 전주 가셨죠? 예, 전주전은 완진무장,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안호영 후보랑 같이 정봉주 의원이랑 전국구 팟캐스트 녹음을 했는데 그것 덕분에 이길 것 같다고. 이분이 박민수 의원이랑 경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근데 잘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갖 멘트를 다 하고 왔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는 어떻게 갔다 오지도 못합니까? 무조건 이깁니까? 더민주가? 어디요? 전주. 전주요? 저희가 몇 군데를 갔었죠. 갔었는데 전라북도도 지금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광주, 전남이 국민의당 바람이 전라북도에도 좀 북상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최악의 상황이네요. 네. 덕지는 어떻습니까? 덕지는 뭐 정동영 의장하고 저하고 인간적인 관계는 있으나 당인의 도리로 갔어요. 그런데 안호영 후보를 그 팟캐스트 녹음하는 걸 2시간 늦게 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1시간을 했는데 3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전북대학교 앞에서.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고 또 김성주 의원이요? 김성주 의원이. 그래서 가서 밤 9시 되면 확성기를 사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각 9시까지 한 20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기는 트렌드는 김성주 의원이 지지 않는 트렌드예요. 지금. 네. 약간 이기고 있어요. 조금 더 노력하면 압도적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뉴페이스 한 분이 이 공개 녹음 자리에 오셨습니다. 올드페이스인 손혜원 후보는 지금 열심히 유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나왔고, 뉴페이스 더컷 유세단 안무 율동팀장입니다. 김나래 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는 네. 덕컷이 아니라 덕컷 유세단 계열사. 계열사입니까? 아직 덜 컸다. 애들이다. 그래서 덜컷 유세단. 율동팀. 율동팀. 네. 팀장 김나래. 네. 더컷 유세단 산하기관. 맞습니다. 그래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데 네. 혹시 지난주 여수에도 오셨나요? 네, 갔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죠. 왜? 제 뒷모습만 보셨을 겁니다. 네. 계속 춤추시느라고. 네. 예. 지금 전국을 돌면서 어쨌든 율동을 막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따라 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어때요?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 중에서요.
10분 계시면 한 분 정도는 따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올해 나이가 27이라고 하셨는데. 네, 만 25입니다. 만으로 할게요, 그럼. 25. 네. 네. 정치인 다 25. 됐어. 나이를 만으로 해. 어휴. 이 유세단에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 왜 하신 거예요? 소년위원장님 더더더 콘서트 같이 다니면서 공약 녹여내려고 하다가 그거 좀 실패하고 손한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게 이 더컷 유세단입니다. 사실 저는 율동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다니면서 공약도 좀 젊은 사람들의 귀에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좀 쉽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율동 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율동 팀을 모았어요. 제가 이제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았는데 기왕 모은 거 이분들만 율동 추고 그리고 저는 율동도 안 추고 돈을 받기 미안해서 저도 이렇게 같이 추려고 근데 이분들 추게 하려면 제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워서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계속 같이 추게 됐죠. 그럼 안무 구성은 누가 한 거예요? 안무는 홍보국의 박채아 주임께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역시 더민주에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저는 있네요. 이 김나래 팀장 있잖아요. 네. 덜컷 율동팀 완전 프로예요. 잘 쳐요. 그리고 시민들이 따라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더컷 유세단 중에서 유일하게 김광진 의원이 한 70% 정도 흉내내요. 맞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 70% 정도 흉내내고 나 잘 따라하다가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게 있어. 이렇게 박수 치는 거 있잖아요. 네모. 이거 하면 항상 박자가 빠르거나 늦거나 거기서 항상 중단이 돼. 김빈 장하나는 어때요? 잘못 따라해요? 거기도 몸친가? 김빈도 네. 한 70% 정도 따라합니다. 근데 김광진 의원 나 보고 깜짝 놀랐어. 댄스 실력이 대단해. 센스가 있네. 김민 대표보다 하루 이틀 더 먼저 아. 네, 마스터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래 정당인이었어요? 네, 당에 들어온 지 3년 됐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되셨네. 대학생위원회 네. 주로 핵심 mem버.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 많아져야 된다고 봐요. 김나래 양은 정책 공약 다듬고 어떻게 보면 정책 브레인 대학생위원회에서 그거 해야 되는데 머리는 안 쓰고 지금 몸만 쓰고 다녀요 지금. 뭐 어쨌든 뭐 더민주의 승리에 기여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네, 하든. 맞습니다. 예. 율동 이거 사실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예. 머리 까맣고 조금 더 젊은 분들이 하는 게 더 낫고 시민분들이 봤을 때도 더 힘차 밝은 보이고. 기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 비례는 신청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김나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청년비례 넣으면 바로 컷오프야.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열심히 하면 안 돼. 바로 적당히 컷오프야. 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미 정청래 계보처럼 느껴져. 안 돼. 안 돼. 그러면 21대 더컷 유세단 단원대. 아, 이거는 최악의 디스인데. 뭐. 예. 그런데 당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새누리당도 있고, 네. 뭐 국민의당도 있고,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만 정의당도 있고. 네. 그런데 내가 더불어민주당, 당신은 새정치민주연합이었겠지. 여기로 들어올 생각은 왜 하신 거죠?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에 민주통합당? 네, 민주당 때 들어왔습니다. 네, 뭐 잘 몰라요. 하도 많이 바뀌어서.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 일단 새누리당은 엄청 싫었고요. 그다음에 야당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힘이 있고 조직이 큰 우리 당을 선택하는 게 나라를 조금 더 변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제일 편하겠다 하는 제일 쉽겠다 그리고 제일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당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실 특히 20대 젊은이들에게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꼭 선거에 좀 참여하라고 동네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같은 20대로서. 제가 지금 만으로 했을 때 딱 20대 중반인데요. 선거는 뭐 꼭 참여해야 된다는 말은 너무들 흔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법이 바뀌면 당장 한 달, 두 달 안에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사실 그런 효용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한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투표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이 변하는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율동만 잘하는 게 아니고 말씀도 다부지게 하시네요. 원래 정책이 전문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 유세차위에서 이제 사회를 보거든요. 네. 이제 유세 그 단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김광진 의원 쭉 소개하고 하는데 이제 그 앞에 그 유세하기 전에 이 덜컷 율동팀이 분위기를 잡아요. 네. 분위기 잡는데 나는 처음에는 한번 우리 의원실도 왔었다면서요. 네, 같습니다.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어쩜 저렇게 춤을 잘 추지? 그래서 나는 어디서 뭐 전문 춤꾼을 네. 스카우트했나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났나 했더니 의원님 저 대학생위원회 했고 의원님실도 갔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뭐 부탁하고 그랬어.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럼 같은 버스 타고 이동하고 계시는 거죠? 예. 네. 저번에 들어보니까 식사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뭐 항상 때를 놓쳐서 저녁 10시에 뭐 저녁밥 먹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 돌아다녀요. 네. 하루에 열 몇 군데씩 13군데 14군데 어제는 13군데. 예, 다니는데 그러면서도 욕은 또 엄청나게 먹어요. 왜요? 오늘도 방금 저희 오면서도 그냥 진짜 각각 의원실 별로 항의 오는 거, 덕헌 유사단 오는 거. 우리 원래 박주민 예. 그 후보 오늘 가지기로 했거든요. 10시10분에. 예. 근데 계속 딜레이 돼서? 예, 10분씩만 늦어져도 금방 1시간이 그렇죠, 늦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박주민이 이제 펑크가 났어요. 아. 기다리는 분도 날리고 거기 캠프에서 준비하는 분도 그렇죠, 날리고 그렇죠. 하여튼 저희 근데 실제로 점심도 거의 식당에 앉아서 먹는 날이 5일 중에 하루나 나는 있을까 하고 단원들하고 한 번 본 것 같은데 네. 어제인가 관악에서 그것도 막 부랴부랴 먹고 막 뛰어서 나오고 예, 그래서 아니면 뭐 버스 안에서 김밥 원래 먹고. 일정회가 타임 스케줄에 점심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11시 40분에서 다음 12시 반 일정, 다음 1시 일정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인권 침해다. 점심 시간 일정은 그래도 잡아주라 해가지고 이틀 전부터 생긴 밥은 거예요. 먹여주면서 일 시켜야지. 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한 만큼 그죠? 네,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랬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까 뭐 정청래 의원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그 국민의당 바람이 생각보다 세다. 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역전했었는데 지금 재역전 당했어요. 호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오늘 유일한 여기 이 중에서 유일한 호남의 현역 의원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거는 비례대표 파동이죠. 네. 그때 이후부터 뒤집어졌죠? 예, 네. 뒤집어진 것이고 물론 그 앞에 이제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뭐 이해찬 총리나 몇몇 이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지지층의 핵심 이탈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그건 또 지지층의 이탈이라고 보더라도 비례대표 파동의 전체적인 그 흐름은 전체적인 국민들에게 이게 네.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갖게 했죠. 특히나 호남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김광진 의원 말에 좀 보태자면 김종인 대표가 비교적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봤다가 이게 아닌데 했던 게 이제 정청래 컷오프였어요. 사실은 제 문제지만 그때 한번 출렁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뭐 당을 지키겠다. 수습이 뭐 됐죠, 그래서. 수습이 네.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가 이제 만회가 된 거잖아요. 근데 비례대표 파동은 그 위에 만회를 못했어요. 정확하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그 이후로 국민의당이 확 치고 올라와 버렸거든요. 예, 예. 예. 저희가 5.5% 딱 그날 떨어지고. 떨어지고 빠졌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호남에 가면 안 된다. 혹은 뭐 된다. 논란이 있고, 지금, 백무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와달라. 이렇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50대 이상의 호남 유권자들은 문 대표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피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2040 계층은 그래도 굉장히 열광적이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안 가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토 혹은 참여정부에서 호남 소외론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인식을 가졌던 분들이 주로 다 탈당해서 나가셨고 나가면서 그 지지자들도 같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30% 40% 지지율이 생긴 거거든요. 호남에서. 근데 우리 지지자들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고 기호 2번에 투표할 사람들을 믿고
다니셔야지 3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못 가겠다 하면 그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죠.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가려고 하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저하는 것은 김종인 대표가 못 가게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분열상 그러면서 또 엄청 이제 종편에 먹잇감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네.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고려 중이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아마 호남을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김광진 의원이 말한 것이 정확하거든요.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토 세력은 이미 3번의 새로운 살림을 꾸렸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문재인 지지층이잖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정청래 컷오프도 그런 거예요. 우리 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돼도 좋다. 중도층이나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끌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문 대표를 호남에 가지 마라 예. 하는 것은 지금 당을 지키고 당에 남아있는 2번 지지자들은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 3번 지지자들 끌어와야 되니까 가만 안 된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상대방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야 되는데 우리 편 골대를 향해서 계속 골을 차는 거예요. 예. 우리 김나라 양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정당 생활 계속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방송 처음이라 네. 긴장하느라 생각을 못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뭘 우리 아니 앞에 주어가 없잖아. 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든 모으고 결집하고 네, 이제 좀 생각할 시간에 보면 네, 그런 것 생각하세요. 같아요. 네. 결국은 대선 같으면 중도층 세력까지도 전부 다 모아야 되니까 투표율이 70% 가까이 되니까 네. 뭐 지금 말하는 것이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총선은 해봐야 40%대 투표율이잖아요. 네, 네. 맥시멈 50%대니까 지지층 결집을 얼마나 잘하냐 이 그게 제일 문제인데 중요하죠. 네. 지금 왜 우리 지지층 결집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카드를 쓰지 않으면서 그냥 알아서 원래 우리 집토끼는 알아서 2번 찍어주겠지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건데요. 실제 저희 트위터나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정당 투표나 뭐 이런 거에 3번, 4번 찍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투표장에 안 가겠다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 가겠다는 사람 어떻게든 투표장 데리고 가려고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안 하는 거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축구를 비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부동의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예요. 호남에서도 이래요. 호남에서도. 근데 가지 마라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어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건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원하고 있고 대선 주자 1위고 그리고 전직 당대표고 이런 분을 선거 현장에 가지 말아라.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해외 나가 있어라. 이런 얘기까지 저는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거를 이기려고 이렇게 하는 건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예요. 축구로 치면 최전방 공격수 정청래 갑자기 뺐어. 네. 그리고 이제 감독까지 빼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축구하란 말이야. 그리고 젊은 신진 무기 신병기 김광진 의원은 미드필더를 보다가 갑자기 발목 부상으로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상태야. 뭐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지금 그러면 결국은 상대방 벤치에 있었던 상대방 팀 선수들을 데리고 지금 축구하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생각 충분히 하셨죠? 네,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질문을 좀 잘못 이해했었습니다. 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몸을 사리기만 할 것인가. 맨날 사리고 조심하고 최대한 미움 안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언행의 폭을 줄이다 보니까 점점 더 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믿음직스럽지 않고 화끈해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집에 계신 토끼분들을 더 많이 모을 생각을 이것도 처음 듣네. 야, 집토끼를 저렇게 길게 표현하는. 존중을 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말고 다른 분이 다니면 그만큼의 사람을 동원하거나 끌 수 있으면 괜찮은데 어렵죠. 지금 저희가 그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표 정청래 뭐 이렇게 갖고 한번 같이 한번 권한 내려가면 어떨까 저도 싶어요. 문 대표하고 저희 더큰 유세단하고 네네. 같이 하면 조인. 엄청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문 대표한테도 이제 말씀도 드리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의견 조율 중이에요. 일정 조율. 아니 그렇게 해서 한 거리에 한 3,000명쯤 모아가지고 꽉 메우는 거 보여주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거기다 추가로 이 작가도 가고. 네? 그러면 네네네. 뭐 10,000명 못 모으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새까맣게. 금남로에? 예. 그렇게 한번 하자고. SNS에는 그 멤버의 김홍걸 씨까지 이렇게 까지? 같이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죠. 그리고 경찰 추산 10,000명, 주최측 추산 10만 명.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김어준 총수도 스키다시를 끼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 이동영이 주인공이고. 야, 눌렀어. 그러게. 아, 정말. 아, 그럼 충분히 뭐 광주에서 한번 바람을 크게 일으킬 수 한번 있겠네요. 해보자고. 예. 그러니까요. 예. 플래시몹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어, 진짜. 그리고 야, 이번에 4.13 총선 과정에서 최고로 떠오른 인물이 김나래야. 그래요. 어디를 가나 환호를 받아. 예. 야, 정말. 오늘 이제 얼굴까지 오픈했기 때문에. 그렇지. 예, 더더욱. 아, 아니 또 이제 막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검색어에 김나래.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춤추는 게 너무 이뻐요. 예. 뒤에서 보면 그냥 너무 이쁘니까 이게 이제 그 팀원들도 많거든요. 근데 맨 앞에 가서 율동 팀장이니까 딱 주도를 해요. 리더 하는데 되게 예쁘게 그리고 어쩜 저렇게 절도 있고 이렇게 잘 출까. 며느리감 어때요? 제가 거절합니다. 아, 뭐야 맘대로 잘했어. 아, 정청래 의원님 같은 시아버지 시아버지? 밑에서 살 자신 없습니다. 아, 나래 고마워. 네, 한 방 먹었네. 네, 그리고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부산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당 내에서도 이번에 20대에서는 운동권 출신은 발을 아예 국회에 못 붙이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예전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광복되고 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얘기랑 뭐가 다른가 싶어요. 자, 운동권 출신으로서. 저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지금 반박했어요. 네. 특히 이제 노원병의 황창화 후보가 난 운동권이다. 뭐 어쩔 건데 네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거지만 누가 박근혜 씨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걸 또 막말이라고 며칠간 또 울어먹고 김무성은 노무현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나는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새누리당 기억하냐. 환생경제 환생한다. 거기서 뭘 하겠냐. 노무현 대통령을 육실을 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온갖 비하를 다 하고. 네. 그리고 윤상현. 그건 막말도 아니지 욕설이지. 그리고 김학용, 안성 시민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했어? 이 새끼 저 새끼 했잖아요. 내 입으로 옮기기도 어려운데 네. 아니 그런 사람들이 표창원을 또 신상털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트위터 올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또 오늘 시비를 걸었어요.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김무성뿐만 아니라 뭐 이건 뭐 3번 안철수도 그러고 뭐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심지어 우리 당 당대표도 운동권 문제 삼는데 운동권 출신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대통령 직선제도 없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지금 누구 덕분에 지금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고 박종철 열사 뭐 이한열 열사 이런 사람들 핏값인데 네. 그걸 모르고 배운 망덕도 입은 수지. 저는 민주주의의 무임승차한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했나? 네, 무임승차했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몇 살이었어? 그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6학년쯤 됐습니다. 그 참이 반값은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이에요. 무임승차했네.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래 씨도 어떻게 이 새누리당의 이런 작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운동권 색출 발을 못 부셔야겠다.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운동권이죠. 예. 뭐 벌은 남 주겠나요? 뭐 버릇? 네, 그리고 지금 대전 동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까지 후보 단일화 타결을 극적으로 했답니다. 극적으로 타결은 했고 또 은평을에서는 국민의당 후보 빼고 정의당하고 더민주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타결. 김재남 의원하고 그렇죠. 예. 강병원 후보하고. 강병원 후보가 김재남 의원에게 20%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를 왜 주지? 정의당 어쨌든 후보가 조직세가 좀 부족하다. 세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강병원 후보는 얻는 거에 가산점. 가서 자기 얻는 게 가산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단일화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내일 안심번호로 돌린다. 안심번호로. 네, 돌리고 대전 동구에서 일단 합의했고,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지금 보면 특히 수도권입니다. 충청권도 뭐 마찬가지지만 국민의당 후보, 정의당 후보, 더민주 후보까지 이렇게 일려 다야구도로 되면 필패한다는 거 이게 지금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권 후보 표를 다 합치면 지지율을 합치면 여권 후보를 이겨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뻔히 보이는데 죽음의 길로 자꾸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투표용지 인쇄는 벌써 시작돼 버렸고 이제는 사퇴 도장이 안 지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어서 완전 물 건너간 게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어떻게 야권 단일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지난번 허동준, 나경원, 예. 그 노회찬 그 선거 있었죠. 예. 그게 730인가 재보궐. 보궐선거였는데 730. 무효표가 나경원이 이긴 표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반감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 투표용지가 사퇴라는 게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시너지 효과가 5,000표다. 그러면 절반 정도 될까? 이제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맞습니다. 뭐 답을 다 말하셨기 때문에 두 번 말할 필요는 없고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하는 것이 지금 진짜 수도권은 1,000표 싸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뭐 수십 군데인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이기는 것이 또 중요한 선거니까요. 예. 기왕 돌아갔으니까 아까 운동권 얘기해서 운동권이 계속 정치를 하면 되느냐 아니냐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건 이미 더 많은 사람이 아니까. 근데 그렇게 주장했으면 다음 대안으로 데려온 세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 세력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세력이 있냐는 거죠.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 당이 이번 뭐 비례 파동에서도 그렇고 지역구에서 혹은 뭐 전략에서 이런 모든 모습들이 그럼 운동권 쳐내고 나서 채운 자리가 국민들에게 아 정말 저렇게 국회가 가야겠구나라고 하는 모습으로 안 보여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귀를 좀 해보면 1차 20% 컷오프에서 문희상, 백군기 두 분은 이제 구제가 됐어요. 예. 그럼 문희상 의원은 이기는 걸로 저희가 또 한 번 더 컷도 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위적인 컷오프 한 지역은 다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손혜원 후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빙이에요, 박빙. 네. 근데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 제가 18,500표를 이겼고 문재인 대선 후보가 21,000표를 이겼어요. 그런 지역이 지금 박빙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손혜원 후보가 저는 이길 거라고 보는데 참 어렵게 이길 것 같아. 이기더라도. 정청래를 컷오프 시켜놓고 정청래를 위해서 손혜원을 찍어달라고 하는 이 선거가 얼마나 웃긴 선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안도 없이 뭐 그랬던 것이죠. 그 세금 꼭 걷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세금? 어제 손혜원 위원장께서 후보께서 말씀하신 게 네. 본인이 그 젊은 사람들 투표율 70% 넘으면 세금을 반납하겠다고. 세비를 세비. 반납하겠다. 네, 세비를.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선거법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공약일 뿐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이나 제가 지금 전국을 다 다녔잖아요. 제가 보니까 63군데를 갔어요. 지금까지 쭉 우리 보좌관들이 쭉 했고 했는데 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책상머리에서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른데
덕헌 유세단이 일단 핵심 지지층들을 위로하는 역할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핵심 지지층들이 신이 나서 동력이 돼서 거기서부터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덕헌 유세단이 거의 유일한 유세단이에요. 그리고 당대표 혼자 그냥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익산의 한병도 후보 개소식에 갔어요. 진짜 많이 모였더라고요. 한 2,000명 모였는데 앞에 있는 한 10명 기자들하고만 얘기하는 형태더라고. 그러니까 뒤에서는 다 웅성거리고 있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자, 또 하나. 지금 저한테는 왜 질문 안 해주시나요? 답변하세요. 야권연대에 대해서 네, 저도 하세요. 한 말씀 네. 드리고 네. 싶은데요. 그냥 불쑥 끼어들어서 하고 싶은 말씀 하면 돼요. 네. 저는 조금 더 희망찬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연대에 꼭 당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할 수 있고 그래서 국민이 하는 야권연대 혹은 국민이 직접 나서는 야권연대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하나 벌였으면 좋겠고요. 투표로. 네. 더 민주로 몰아달라. 네. 근데 좀 키워드를 국민 말고 시민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민이 하는 일을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좋은 광고가 신문 광고가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국민의힘으로 투표로 야권연대를 정말요? 해달라. 마지막 희망이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있는 방송은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야권 연대는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 제가 우리 유세를 하면서 제 클로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과 3번이 엇비슷하게 나오면 대통령 선거 때도 2번, 3번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 그렇죠. 총선 때 야권 단일화를 하지 못했는데 대선 때 어떻게 야권 단일화를 하겠냐. 그래서 이번에는 2번 더불어민주당 2번으로 몰표를 주셔야 진당한 3번들과 합칠 수 있다. 이거 엇비슷하게 나오면 못 합친다. 네. 그럼 대선 때는 해보라 말하다.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간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정권 교체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분열의 싹을 잘라내고 디딤돌을 놓는 그런 총선의 의미가 있으니까 꼭 이번에 몰표를 주십사 당부드린다. 이걸로 항상 클로징을 하죠 제가. 네. 자, 또 하나 4월 13일이 투표 날입니다만 8일과 9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13일 날 어디 다른데 해외로 여행이 계획되어 있는 분들은 8일, 9일 날 선거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진짜 해외로 나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해외로 나갈 계획이었는데 아까 정청래 의원이 다음 주에 개표 방송을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갑자기 취소됐어요. 네, 취소돼서. 취소? 취소. 아니 마카오에서 방송하는 게 어때요? 마카오에서. 마누라고 아무 상의도 없이 그냥 스스로 또 취소를 하고 그래. 네. 아, 저 혼자 간다니까요. 아 혼자? 네. 왜? 허락 받았어요. 멋담씨. 혼자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려고. 같이 가자고. 아, 저기 말씀 나온 김에 예고. 4월 13일 한 9시쯤이면은 벌써 개표가 시작되겠죠? 9시쯤 되면 빠른 데는 당선의 윤곽이 윤곽이 드러나죠.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개표 방송을 하려면 한 10시 그 정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6시에 이제 투표가 종료되고. 투표 종료되고 방송사에서 출구조사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발표하고 이제 그다음에 쭉쭉쭉 나가는 그런. 그래서 우리 이제 손혜원 후보의 당선 소감을 말할 때 나도 뒤에 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한 10시쯤. 10시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 집에서 조마조마 보시지 말고 안 걸어오세요. 안 걸어와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다 같이 보는 걸로. 그래서 망하면 다 같이 한잔 하면서 울고 이기면 축제 분위기 만들고 뭐 그런 것이죠.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안 걸어오시 저녁에 안 걸어오시기로 오시기 바라고.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그 선거 끝나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는 맞추되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든지 선거 끝나고 난 뒤에도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똑같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인사하는
캠페인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후보들이 네, 네. 후보들도 그렇고 당연히 유세를 다녔던 분들이 함께 거리에서든 SNS를 통해서든 인사를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14일 날은 안 보일지도 몰라. 보이셔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문이 닫을 것 같아. 너무 피곤해서 네. 쭉 야, 난 이번에 색다른 경험이야.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내가 컷오프 된 걸 가끔가다 까먹어요. 그리고 마음이 괴로운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좀 틈만 나면 자. 그렇죠. 예. 네. 저도 총선 끝나고 좀 쉴 생각인데 좀 쉬고 나서 총선이 지면 이 작가 우리 해외로 나갑시다. 울릉도 어때? 할 때는 뭐 총선이 지면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를 좀 까고 이기면은 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전투표 얘기를 왜 꺼냈냐면 트위터에서는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선거 관리를 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거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무슨 소리냐 그게. 해야지 사전투표를 해서 그 선거일이 3일로 늘어났는데 투표를 그래서 끌어올려야 된다. 어떻게 하든.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제 주장이 아니라 사전 투표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파파이스 김총수입니다. 네. 김총수의 주장은 뭐냐면 투표 시간을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서 사전 투표를 오케이 했다. 뭔가 야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하면 20대가 몇 프로 했다, 30대가 몇 프로 했다 하는 것을 나오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투표가 어느 정도 됐다. 그걸 가지고 전체 본선거의 판서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이틀 동안 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의심한다. 이제 이게 김총수의 사전투표 의혹설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많이 퍼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건 김총수의 의혹설이고 어쨌든 투표율이 저는 높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공감하고. 김관진 의원님. 제가 그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무슨 TF가 있어요. 저희 당에.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기억이 안 나지만 그 TF의 위원장이 장하나 의원이고 제가 그 위원이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저게 계속 이제 약간 찝찝함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 질문하고 또 특히나 이제 저걸 CCTV로 찍기는 찍어요. 그 투표함을 보관해가지고 이틀간. 근데 시민들이 그 시민단체가 그럼 CCTV가 그 정지 화면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는 창고만 찍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가는 그 시계를 하나 설치해 주라. 타이머가 계속 가는 걸. 안 그러면 끊고 그냥 들어가서 붙여도 누가 아냐. 라고 했더니 선관위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배터리가 들어있는 시계는 폭발 위험이 있어서 설치를 못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계 설치를 못 해준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선관위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저희도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저걸 어떻게든 국민들한테 설득시켜야 되는데 답이 참 없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작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일단 그것보다 더 많은 수만큼 표를 많이 얻으면 그럼요. 예. 이기는 거니까요. 네, 네. 하여튼 표로 여러분들이 좀 이겨주십시오. 네. 이겨. 그리고 지금 또 할 말 있어요? 해요. 김나래 양. 네. 여긴 발언권을 안 줘요. 그냥 들어오는 나래를 거예요. 펴세요. 마음껏 나래를 펴세요. 저는 김광진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사전투표 결과 조작을 의심하고 뭐 좀 걱정이 되면 본 투표일에도 걱정이 되는 거니까 믿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계 폭발 위험설을 듣고 나니까 의심이 좀 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사전투표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투표를 올리기 위해서는 해야죠. 저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가기를 가장 바라는 층은 젊은 그렇죠.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총수가 제기하는 것은 투표함 바꿔치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성산 이동 살아요. 사전 투표가 성산 몇 투표소에는 몇 명이 했고 몇 대가 했다. 이거는 CCTV에 안 잡히는 거고 그게 혹시 새누리당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전략을 새로 짤 수 있지 않느냐. 투표율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수업을 들 때 저쪽에 어떻게 하나만 알고 있어도 이 전략이 다 바뀌잖아요. 모든 게 연쇄적으로 그런 걸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걸 의심해야 그래요. 되는 수준까지 간 게 참 심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그런 네.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또 과거에 써먹던 수법 앓는 소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150석도 안 된다. 그리고 한 번만 우리를 봐달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구에서 진박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김문수 후보는 뭐 석고대죄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또 이러면서 표를 구걸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하고 회초리 피켓은 맞겠습니다. 들었던데 왜 회초리는 안 때리는 거예요 누가? 어때요?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죠. 새누리당 사람들이 효과가 없으면 그 짓을 하겠어요. 아유, 근데 진짜 그 효과가 매번 통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그런 생각해요. 맨날 이제 선거 치르면은 저 새누리당 저 하는 거 다 쇼입니다 하면은 시민들이 맨날 그러거든요. 너희는 쇼라도 좀 잘해봐라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선거를 계속 치러야 되는 것도 웃긴 일이고 예. 근데 저런 걸로 우리가 이번 선거는 진짜 무슨 정책은 저희 당도 그렇고 보이잖아요. 다른 당도 그렇고 뭐가 메인 공약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막장 공천으로 네. 비롯해서 뭐 이건 3당이 똑같은 거죠.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워. 정책은 안 보이고 또 어쨌든 언론도 지금 오늘 첫 소식 첫 보도 서울 경기서 북한 대남 전단 발견 이게 첫 보도입니다. 선거가 일주일 남았는데 뭐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불리하죠. 야권에 여러모로 불리합니다만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투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2040 세대들 젊은 분들 지금 60대 이상 선거 연령이요. 여지껏 역대 선거 역사상 지금 가장 많습니다. 인구 분포가. 예. 유권자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조금 더 나서줘야 돼. 특히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 분들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 뭐 친구들 정말 손을 잡고 끌고 나가서 꼭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새누리당이 그렇게 무릎 꿇고 회초리 때려달라고 하고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는 손이라도 싹싹 비는 영상을 찍고 거리를 다니면서 저희도 좀 그런 비슷하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기왕 이번 선거 판도 별로 좋지 않은 거 이것저것 실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당 그 지도부에 건의하세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요. 부산에서 또 부산에 장제원 후보, 배재정 의원이 나가 있는 예. 여기 다 토론회를 거부했어요. 김울동 의원도 거부하고 이거 그러면 이 가태료 무는데 가태료 200만 원인가요? 400만 원. 400만 원. 과태를 물고 끝나죠. 그러니까 가태료 물고 말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 귀찮아.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도 나가서 말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 네. 4년간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비는 것을 보고 찍어줄 게 아니라 진짜 토론에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보고 찍어줘야 되는데 진짜 토론에도 못 나가는 사람들은 의원의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건 법을 바꿔서라도 토론에 안 나가. 이게 토론회가 무슨 시민단체가 주관하고 이런 토론회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그렇죠. 공식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나가고 김울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이어서 전국 지원 유세를 가니까 그 시간에 못 나간다 이렇게 소명했는데 오늘 확인해 본 그 결과로 보면 토론에 있는 시간에 자기 지역 유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국민들과 시민들을 호도하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나가도 이긴다. 이런 오만함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겠다 이거지. 그렇죠? 괜히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뭐 정청래 김광진 의원이 20대에 들어가서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불가능한 갈 수가 없어. 네, 불가능한 일이 됐네요. 뭐 하여튼 이거는 꼭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좀. 예. 이거 400만 원 갖고 될 일이 아니고. 김광진은 우리 19대 동지에도 한번 만들어 볼까? 아유 19대 동지예요. 응. 19대 성지. 별로 내키지 우리 않으신 조직을 것 많이 같은데요. 만들어. 독도동 막 이런 것도 만들고. 예, 그리고 칩 가던 국민의당의 김한길 의원이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광주로 내려가서 또 문재인 대표를 맹비난했네요. 여기는 왜 문 대표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지를 몰라. 그러면서 광주가 환영하지 않는 야권 대권 주자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맹비난했네. 맹비난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철이 어디 소속이 어떻게 되죠? 이철이 후보가 아마 우리 당일 거리요. 우리 당인데 전략기획위원장. 이철이 전략기획위원장이 본부장이요.
본부장? 네. 뭐 알아 뭐 본부장. 하여튼 이철희 위원이 여튼 비례대표로 당선자. 당선될. 당선자. 비례대표 그 선거 공보물에 첫 번째가 이철이대. 아 그래요? 어. 야, 참 매우 놀라웠고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반응이 좋아요. 네. 하여튼 이철희 위원이라고 해야죠 지금은 그렇죠? 위원께서 문재인 대표였던 일정 이런 거 지금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당에서 관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정청래 의원께서 광주의 호남에 문 대표가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당에서 이런 식으로 가지 마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월권 아닙니까, 이거는? 오늘 지금 노원병 황창화 덕헌 유세단 갔다 왔거든요. 근데 당에서는 덕헌 유세단은 노원병에는 가지 마라. 이렇게 실제로 있었어요. 뭔 소리야 하고 내가 이제 간 거거든요.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원병에 가면 정청래와 안철수 뭐 이런 게 좀 생기고 지금 김종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대결로 가야 되는데 자꾸 초점이 흐려진다. 그러니까 노원병은 특히 가지 마라. 덕헌 유세단. 그래서 웃기네. 그러고 갔어요 제가. 잘하셨어요. 거기가 분위기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잖아. 네. 그러니까 안 갔으면 큰일 날 도대체 뻔했어요. 덕헌 유세단은 뭐 노원병뿐만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은 곳에서 그 지원 요청이 있는데 콕 찍어서 노원병만 가지 마라. 나 이게 참이야.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 거기서 보태겠습니다. 저한테 제 EJ 이제 강편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노원병 황창화 네. 후보의 자원봉사를 지금 하신대요. 하시는데 당에서 지원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분이 당에다가 전화를 했답니다. 더민당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왜 노원병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직자분이 거기는 전략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 열세여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분이 아니 여기만큼 중요한 선거구가 어디 있냐. 안철수 떨어뜨려야 대선판이 정리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당직자께서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전체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 하나 살리자고 다른 데 포기합니까? 들어가세요 하고 전화를 확 끊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나한테 좀 뭐 내가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설사 당에서 이런 전략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후보를 위해서 자기 시간 내가면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항의전을 오면 좋은 말로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너무 이런 식으로 불을 질러야 되나? 너무 야, 항의전화 하니까 내가 생각나는데 제 얘기입니다. 김광진 의원. 오늘 저 혼자 춘천 허영 후보 그 지원 유세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강원도당 사무처장이 이제 마중을 나왔더라고. 나오는데 가면서 하는 말이 본인들이 한숨을 푹푹 쉬어요. 근데 강원도당 10년 동안 받은 전화보다 정청래 컷오프 하루 됐을 때 하루 동안 받은 전화가 훨씬 더 많았대요. 도당으로.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강원도에서도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강원도는 좀 시골이잖아, 산골이고. 그런데 자기도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야. 정청래를 왜 컷오프했냐 하면서 항의 전화가 들어오는데 너무 심하다라는 거야. 그럼 제 자랑을 일단 했죠. 근데 저는 제 자랑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민심이구나. 이게 강원도당뿐만 아니라 저 전남도당 갔더니 전남도당 그 당직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막 이 전화가 많이 와서 업무를 못 봤다는 거야. 전 도당이 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고 좀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 그게 없어 지금. 그게 없고 아니 덕헌 유세단한테 노원병은 가지 마라. 이게 도대체 참 망연자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어려운 없는. 지역 가서 돕는 게 더 우리 덕헌 유세단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이건 뭐 내가 그냥 말 나온 김에 막 말을 하는 거야. 하세요. 어차피 뭐. 막 말하는 건데 어떤 지역이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김종인 대표는 오지 마라. 3번이나 얘기했답니다. 표 떨어진다. 저랑 같이 갔던 데네요. 근데 부득부득 우기고 왔더라는 거야. 근데 뭐 무대 못 올라가게 뭐 막을 수도 없고 예.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표는 떨어지고. 참 이게 있잖아요. 지금
저는 김종인 대표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자꾸 그렇죠. 심어주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주니까 그렇겠죠. 언로가 막혀가지고. 예. 그런 문제는 하루빨리 극복해야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선거가 이제 정말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이 세 분은 지금 뭐 더 커 유세단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전체 판세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 한번 그냥 러프하게 한번 김광진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 예. 광주 전남이 광주가 8석 그리고 전남이 몇 석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14개. 14개? 그럼 22석? 예. 22석이잖아요. 근데 저는 애초에 이렇게 그 잘못되기 전에 제가 예측했던 것은 광주 전남에서 천정배 주승용 정도 뭐 될까 말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뭐 정동영 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될락 말락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5% 6%면 비례대표 뭐 한 4, 5석 네. 그러면 한 8석 안팎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것은 빗나갈 것 같아요. 네. 불행하게도. 10석이네, 10석. 근데 광주 8석 중에 지금 잘해야 한 석인 거잖아요. 이용섭 의원 지역구. 근데 그것도 광주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이용섭 의원도 까봐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전석 다 날아갈 수도 있고 잘해야 한 석 얻는 거고. 전남은 10석 중에서 현역들이 나간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 그쪽이 가져가요. 어쨌든 또 호남은 조직세라고 하는 것이 또 강하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이탈해가지고 시의원들이랑 같이 다 이탈해서 나갔으니까. 잘해야 이제 뭐 순천은 지금 한 15% 이상 이기고 있으니까 순천은 이길 것 같고, 그다음에 김영록 의원 지었고, 그다음에 신정훈 의원 지었고,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우윤근 의원도 거의 그냥 당연히 이긴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조금 국민의당도 많이 치고 올라오는 것 같고요. 다른 지역들은 많이 어렵고 그래서 실제 호남에서 전북 10개, 전남 10개, 광주 8개, 28개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전북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 18개 중에서는 우리가 5, 6개. 전북도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거기 내려간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여기도 우리 자체 경선에서 현역이 날아갔어요. 예. 그리고 이상직 의원도 날아갔잖아요. 날아갔고. 예. 그래 보면 현역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김춘진 의원 지역구도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여론조사는 우리가 이고 어떤 거는 저쪽이 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김춘진 의원한테 전화 왔어요. 예. 계속 덕헌 유세단 내려오라고 제일 열심히 저한테 전화하는데 일전 아직 못 잡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럼 호남은 그렇고 전체 판세 오늘 뭐 김종인 대표는 107석 안 되면은 당 떠나겠다 책임지고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107석이 비례대표도 반납하겠다. 예 비례대표 반납하겠다. 107석이 지금 현재 스코어죠. 그러니까 당 떠나간 사람 네네네. 예, 빼고 예. 그렇죠. 현재. 네. 어떻게 이건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에요 목표를? 저는 그걸 보고 낙담의 수치라고 얘기했죠. 저도 선방했다 하는 것은 원래 탈당 분열되기 전에 130석이죠 사실. 예. 그래서 원래는 저는 희망사항 우리가 한 130석 정도 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뭐 기타 무소속이 한 20여 석을 해서 새누리당의 과반을 무너뜨렸으면 그렇죠. 좋겠다. 근데 이게 이제 희망사항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망사항으로 그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130석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벤져스 뜨고 네. 뭐 이때는 130 가능하다고 봤어. 저는 광주 전남에서 누가 될까? 될 사람이 없을 텐데 국민의당이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고 계속 내리막이었거든요.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했잖아요. 7, 8%로 고착되고 선거전에 들어가면 5, 6%가 될 것이다. 제가 계속 이 시대에 참 역술인으로서 했는데 이건 역술인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도 종편 가서 두 자릿수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그게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지금. 하여튼 뭐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저 청취자분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107석 안 되나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무조건 이겨야 되고 또 최소한 130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표 동료밖에 없는 건가요 이제 방법이? 유일한 희망이 덕컷 유세단이죠. 네? 김광진은 더 열심히 다니자고. 아유, 근데 진짜 오늘 제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결혼한 2년 딱 된 날인데 오늘 저녁 여기 이제 양가 와가지고 김밥에 라면 먹었어요. 그리고 뭐 정청래 의원님 더 저희보다 더 예. 개인 일정까지 하시니까 훨씬 더 많으시지만 진짜 다른 사람 선거에 지금 다 목 쉬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다니는 것을 가상하게 좀 여겨주셔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좀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국회의원 생활 4년 해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새누리당이 149석만 됐어도 저렇게까지 극악무도하게는 못했을 거예요. 예. 근데 150석을 딱 넘으니까 지금 저렇게까지 하는 거거든요. 진짜 이번에 새누리당이 과반, 물론 지금 느낌은 뭐 과반보다 더 많이 될 것 같지만 과반은 안 되게끔 해주셔야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복원될 수 있다. 네. 151석이 되는 순간에 이제는 진짜 앞뒤 없이 갈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저 다 이루어야 될 것이고 또 눈치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몰아붙이면서 갈 거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 정당을 위해서나 출마한 어떤 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꼭 좀 예. 투표해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희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해줘서 야당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는 숨어있는 표. 사실 여론조사 다 집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표와 우리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 이것만이 뭐 130석 이상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좀 노력해 주시고 자 세 분 마지막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인사말 부탁드리고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밤에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뉴페이스부터 마지막 인사말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인데 어땠어요? 이런 방송 처음 하셨잖아요. 네. 뭐 할만해요? 짧네요. 저는 뭐 2시간 정도 하는 줄 알고 네. 한 1시간은 점잖게, 네. 1시간은 발랄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점잖게 하다 끝나네요. 발랄한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네. 오늘 사실 이 녹음이 늦게 시작해서 예전에 우리 8시에 했는데 예. 요즘 항상 9시 넘어서 합니다. 그래서 2시간 할 수가 없어. 네.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처음 방송했고요. 그리고 덕헌유세단 이렇게 나와서 말할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같이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사실 저도 덕헌유세단 자격이 있어요. 왜냐면 좀 소급해 주시면 딱 1년 정도 전에 전국대학생위원장 선거 갔다가 낙방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잘 데리고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다음에 또 기회 주시면 더 잘 열심히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덕헌유세단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함께 고생하는 저희 팀원들 많아요. 네. 같이 눈여겨봐 주시고 응원하는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희망 놓지 말고 한 석이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꼭 투표정에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강진 의원. 예, 오랜만에 진짜가 나타났다 나왔는데요. 이렇게 만나니까 또 기분도 즐겁고 하네요.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임기가 조금 더 남아있긴 한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의원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출연료를 주시는 건가요? 우리 방송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럴까요? 예. 제가 경선도 치러보고 해보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뭐 할 때 누가 차로 빵빵 한번 해주고 손 한번 흔들어주면 그게 그렇게 힘나요. 그래서 길 가는 일주일 동안에
후보도 그렇지만 같이 후보의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운동원들을 보시면 손 한번 좀 흔들어 주시고 또 힘내라고 응원 한번 해주시고 길 가다가 커피 한 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렇게 전해주시고 하면 그분들의 힘으로 같이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시민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주일 후에 여러분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 의원 얘기한 도중에 나래 씨 왜 빵 터졌어요? 의원님 네. 그 하나의 수법이에요. 네. 저 요새 다닐 때도 저희들이 계속 김밥을 많이 먹고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때 부산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먹을 거 사다 주셨거든요. 앞으로도 종종 부탁드립니다. 정철 의원님. 예, 저희들 덕커주세단이 개인적인 다 아픔을 갖고 있는 네. 사람들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아픔과는 무관하게 네.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지원 요청이 쇄도해서 한편으로는 행복한 비명도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당 지도부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녀야 되나. 그러니까 솔직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네.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리면 담배 필 시간이 없어요. 항상 늦게 다니니까 내리자마자 무대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유세차로. 그럼 내리면 다시 또 사진 찍자고 그러고 네. 그럼 다시 차를 타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내 자신을 거울로 보면 정청래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옆에 딱 보면 김광진 너는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당 지도부가 좀 다니지. 뭐 우리 당 지도부한테 잘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김광진 의원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솔로몬 재판정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다닙니다. 당 지도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선거가 또 지면 결국 내 손해잖아요. 내 아들이 예. 잘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다닙니다. 제가 잘리고 나서 지원 유세 개소식 축사 다닌 거를 오늘 오기 전에 계산을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좌진들한테 했더니 7,500km 갔다 합니다. 근데 마포을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빼고 그런데 참 한 10,000km는 이제 갈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근데 10,000km를 달리면서 우리의 그런 노력, 땀 이런 것이 과연 보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덕커뉴스에 단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보람 좀 느끼게 그럼요. 투표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0,000km면 서울 부산은 20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리인 것이죠. 그만큼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람을 느끼려면 선거 결과가 좋아야 될 거고. 예. 근데 뭐 선거 결과 좋았는데 선거 결과 좋으면 또 대표의 덕이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후보 각자의 개인기고. 괜찮습니다. 뭐 유세단 이렇게 될 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여러분 네. 그러니까요 저희 김밥 말고 지역 특산물 마시는 걸로 좀 이렇게.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박수 좀 많이 쳐주시고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총선 투개표 방송으로 여러분